이번에는 R에 대한 시연 중 그래프 처리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이 R에 뭐 여러 가지 좋은 기능도 많지만 이 시각화 작업도 꽤 여러 가지 좋은 패키지를 많이 만들어 놔서 그것들을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의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자체를 그래프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을 텐데,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의 시각화만을 전문적으로 한 상용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 장단점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건 오픈소스 개념으로 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잘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강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뭐 간략하게도 할 수 있고 복잡한 그림도 이제 할 수 있고 뭐 애니메이션 기능까지도 할 수 있고 한데 그것들은 또 다른 개설되는 교과목에서 할 기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그런 것도 많이 좀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것도 좀 권해 봅니다. 자, 우리 R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보통 이제 플랫창에 그리게 되죠. 그다음에 나중에 비어창도 여러분들이 볼 때가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오늘은 플랫창 정도까지만 보는 거로 할게요. 그래서 이 플랫창에다 이제 그림 판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 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판을 갖다 우리는 파티션 개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MF row 또는 MF column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 1행 2열, 그러니까 2개 열로 나오는 형태가 되고요. 칼럼으로 보면 1열 2행 이렇게 되는 순서가 좀 바뀔 뿐이에요. 같습니다. 그래서 파티션을 일단 2개의 그래프를 내가 어떻게 그릴 거냐에 따라서 파티션을 미리 설정해 놓으면 좋은 거거든요. 필요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파티션 먼저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갑자기 그냥 스트럭처 에어 퀄리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에어 퀄리티에 대한 구조를 보겠다는 건데 데이터의 구조죠. 그 얘기는 이 R에서 제공되는 지금 R을 기동하자마자 그냥 쓰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R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셋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헬프 부분을 가보면 여러분들이 에어 퀄리티가 뭔지 궁금할 테니까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해서 데이터 셋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거고요. 뉴욕 에어 퀄리티 매저먼트에서 뉴욕 도시에 이런 6개의 영역을 가지고 한 153개의 관찰치가 생성된 데이터 셋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존양은 얼마인지, 태양에 관련된 거, 윈드, 템프, 그다음에 월, 달, 일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있고 그 변수명이 지금 오존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모르니까 스트럭처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처럼 좀 올려볼게요. 이것처럼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되어 있고 153개 행이 있으며 6개의 변수 오존, 솔라, 알, 윈드, 템프, 먼스데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면 오존량이 어떤지에 관련된 형태의 난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싶다.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이거죠. 막대 그래프랑 유사한. 그래서 이걸 하게 되고 메인은 뭐를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태가 되면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죠. 근데 옵션이 뭐가 없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뭐 옵션이 뭐가 있을지 궁금하다 싶으면 히스트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헬프에 가서 이것들을 갖다 이렇게 찾아보면 그래픽스라는 패키지 안에 히스트인데 히스토그램을 주는 거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되어 있고 사용 방식은 이렇다. 그래서 디폴트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꾸밀 수 있는 옵션이 꽤 많이 있습니다. 메인도 있고요, X 리밋도 있고, X의 범위도 제한할 수 있고, X 이름도 줄 수 있고, 뭐 등등 형태. 그 다음에 몇 개로 나눌 거냐, 뭐 등등 형태. 그래서 히스토그램에서 나누는 형태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N 클래스 있죠. 몇 개로 나눌 건지에 대한 형태들이 여러 가지 옵션상으로 많이 제공이 돼요. 여러 가지 형태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그래프 처음에 온 것처럼 메인 제목만 주고 그 다음에 오존이라는 데이터에서 디폴트로 준 걸 그냥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옵션을 줬어요. probability equal true로. 자, probability true가 없으면 frequency로 갑니다. 그러니까 도수로. 그런데 이것처럼 probability equal to로 가면 똑같은 그래프 모양인데 여기가 축이 density로 바뀌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히스토그램은 오른쪽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해당되는 면적에 대한 걸 다 더했을 때 1이 되는 이런 형태. 이거는 이제 1은 아니죠. 개수의 개념 나오니까. 그러나 도수로 하든 density로 하든 모양은 같아요. 모양 같은데 축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프를 잘 볼 때 모양만 볼 게 아니라 축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잘 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축을 가지고 사실은 좀 나쁜 의미 얘기지만 장난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상자 그림을 좀 볼 텐데, using R이라는 패키지가 또 있어요. 이것도 이제 R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들만 모아서 잘 사용자들한테 잘 쓸 수 있게끔 제공한 형태인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잠깐 볼게요. 자, 여기서도 보면 데이터 홈이에요. 그러니까 홈도 그냥 썼으니까, 근데 홈을 한번 써볼게요. 헬프 가서 홈을 하게 되면 홈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데이터셋 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가 구동된 다음에 이제 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됐죠. 자, 라이브러리를 구동시켜서 볼게요. 자, 그러면 필요한 패키지들을 관련된 패키지들을 없으면 설치할 것이고요. 있으면 이렇게처럼 같이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using R이라는 것이 단독으로 쓰여지진 않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형태의 메시지, 그러니까 패키지라고 같이 쓰이는데 이때 이제 여기서 다시 홈을 한번 우리가 서칭해 볼게요. 그럼 어떤 화면이 되냐면 이렇게 돼요. using R에 있는 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패키지가 기동된 다음에 구동되는 어떤 데이터 셋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using R에서 여기에 있는 패키지를 활용하는데 샘플을 잘 돌려볼 수 있게끔 준 하나의 표본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플로드 뉴저지 홈 데이터에서 데이터의 어떤 구조를 갖다 이제 주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불러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하면 들러와요.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이름들은 뭐냐? 쓰고 있는 변수들 리스트를 하는 것이 names입니다. 그 다음에 파티션은 아까 1, 2로 돼 있었으니까 1, 1으로 좀 바꿀 거고요. 그 다음 박스 플랫. 이 안에 있는 형태의 박스 플랫 하는데 두 가지가 이제 그려질 텐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돼요. 자, 올드하고 뉴. 옛날의 가격대하고 오른쪽의 가격대인데 스케일이라는 함수가 쓰여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표준화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표준화를 진행하지 않으면 이런 형태가 돼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 집값하고 오늘의 집값 차이 자체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계속 발생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집값 자체를 절대적으로 비교한다는 건 맞지 않죠. 상대적 개념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고급 주택이 있었겠고 당연히 있지만 그때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면 지금 가격 훨씬 더 비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비교할 때는 이런 비교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석 과정에서의 목표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서 설명해야 될지가 당연히 그걸 데이터 분석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는 히스토리엄이라는 거 봤고요. 지금은 이제 박스 플랫. 그래서 박스 플랫은 상당히 유용한 통계적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림으로도 보지만 수치적 요약값도 여기에 잘 내포되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산점도, X축과 Y축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나타내는 산점도죠. 상당히 많이 하는 건데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처럼 데이터가 있으면 플롯 X, Y예요. 그냥 단지. 그 다음에 with 함수를 써서 할 수도 있어요. with 데이터, 어느 데이터를 이용하고. 지금은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어태치 시켜서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wind, 오전 함수, 변수를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많았을 때 우리가 쓰는 윈드하고 오존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데 에어 퀄리티라는 데이터 안에서 그린다는 걸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그린 그림만 했었는데 한 번 더 돌려볼게요. 요거를. 그러면 자,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여기를 잘 보시면 현재 더 이상 앞으로 갈 데가 없으니까 최종의 그래프예요. 하나 더 앞으로 가면 여기로 돼 있죠. 그런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래프 두 개를 그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에 그려봤던 형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잠깐 보시면 엑스포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엑스포트 눌러보면 이 그래프를 save as image, JPG나 뭐 이런 걸로 바꾸든지 PDF라든지 또는 카피 투 클립보드에서 이런 형태.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거를 클립해서 뭐 여러 가지 형태대로 해서 여러분의 보고서에다가 옮겨 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해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using R을 이용한 형태를 지금 계속 해야 하고 있는데 뭐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비슷하게 있어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한번 보는데 이런 형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주택가격 비교를 X축 과거 표준화하고 Y축 현재 표준화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쌌던 거는 지금도 비싸고 옛날에 쌌던 건 지금도 싸다는 얘기에 의미를 갖죠. 이런 형태. 그러니까 근데 이런 표어들을 가지고 할 때 그림을 가지고 다 설명을 완성해야 되니까 범례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범례를 어디다 다룰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위치도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대로 우측 하단, 뭐 9단계 형태대로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또는 위치를 값을 이것처럼 잡아가 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선에서 데이터들이 나타나는 것을 제한 빈 공간이 있으면 이런 쪽에 범례를 보통해서 하고 또는 표 바깥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나중에 보면 오른쪽 요 위쪽에 요정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카드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카드라는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런 형태들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 with 함수 썼으니까 카드라는 데이터를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드라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었던 거냐, 무슨 데이터냐 이런 거 보고 싶으면 다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는 데이터 셋 안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speed and stopping distance of cars에서 차량과 관련된 형태의 어떤 데이터 셋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보여준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파티션 1으로 한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우리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어느 일정 범위에 이것들은 텍스트 크기를 갖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그래서 그 force에 대한 그 데이터 값의 크기를 1.5로 좀 한 거고요. 위치값 자체를. 그 다음에 홈 데이터에 대해서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측정된 데이터들. 이거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많이 줄 수도 있죠. 또는 그 데이터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아이덴티파이 하면 이게 뭔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형태. 그러면은 이것들은 이제 그 데이터 셋 안에 뭔가를 이제 클릭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형태로 해서 데이터 주변에 대한 데이터 셋을 보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또 이것도 하나 좀 넘어가고 끝내려면 ESC 누르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클릭했던 부분에 데이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데이터 홈에 대한 데이터를 잡아서 PCH1이고 CX가 크기의 개념인데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요. 이 모양은 이제 이런 걸 1번 모양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포인트 점을 찍는데 20번째의 모양이고 크기는 1로. 그러니까 요거보다도 더 적게끔 이 안에다가 점을 찍는데 20번 모양이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에 그림을 추가시킬 수도 있어요. 자, 또는 우리 X는 시퀀스니까 마이너스 파이에서 3.14까지. 그러니까 사실 파이가 3.14를 의미하는데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0.1 단위로 주는 건 x고 그 x에 깔린 사인 값을 준 것이 여기까지 와요. 그걸 가지고 이와 같은 옵션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시오 하는 것이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라인을 그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플랫 해놓고 플랫 그러면 판넬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림판을. 그래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여기다가 선을 그어라, 점을 찍어라, 뭘 입력해라 계속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즈는 바로 선을 긋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의 유징 아래 이와 같은 형태의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나는 이것을 갖다 표현한 어떤 직선 개념을 여기다 주고 싶다 할 때 앱 라인을 써요. 그래서 절편과 기울기가 절편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고 색깔도 지정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런 타입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브의 개념도 있어요. 라인 개념도 있고 앱 라인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커브의 개념은 어떤 함수적 관계식에 대한 곡선 형태를 추가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지금처럼 그런 형태대로. 그 다음에 다항식이라는 얘기죠. 다항체, 그러니까 다각형. 그래서 다각형 모양으로 데이터들을 쭉 연결해서 하는 방식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점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용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것들이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라는 형태가 있으면 대부분 다 이미 그것이 다 구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한 그림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그래프 형태가 이 한 판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지금 축을 또 그려놓고 하이퍼플레인, 쌍곡선이죠. 하이퍼플레인, 코사인, 하이퍼플레인 사인, 하이퍼플레인 탄젠트 이 세 개의 그래프를 이렇게 동시에 그릴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판을 갖다가 축은 그대로 공동으로 쓰면서 여러 개의 데이터가 복잡하게 있을 때 그 데이터들을 관해 데이터가 하나나 두 개나 세 개 이 정도가 아니라 많은 그래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걸 레티스, 격자 구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걸 쓸 수 있는 형태가 레티스라는 패키지고요. 그 다음에 MASS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 이런 형태들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프라이스 가격대에 따른 어떤
뭔가 프라이스에 따른 형태, 지금 프라이스에 따른 거죠. 실린더에 관련된 형태, 실린더 수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의 실린더 수에 따라서 가격대가 어떤지 이런 형태를 본 데이터를 이제 잡은 거예요. 어느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지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박스 플롯 개념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격자 구조로 해서 그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x, y축의 산점도, 그래서 레티스 다이어그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더 추가적인 통계적 수치적을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선들 갖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QQMS라고 해서 이것들은 나중에 좀 통계적으로 필요한 데이터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그림을 그려갈 수가 있습니다. 뭐 등등 형태. 그다음에 히스토그램도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양새들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이와 같은 한 평면에다가 두 변수가 아니라 세 변수에 대한 걸 그리려면 원근법 개념으로 3차원 공간을 이렇게 평면에 눌러서 우리 플랫화 시키는 플랫 테이블이라는 거 배운 적 있었는데 F 테이블 그 개념으로 이제 그래프도 처리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형태들의 모양새에서는 많은 수의 격자 오죠.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4개가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끼리에 관련된 형태를 색상까지 주면서 그림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등등 형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좀 복잡한 형태의 그래프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도가 있고요. 쭉 해서 좀 더 계속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3차원에 대한 그래프를 평면상에다 그려야 되니까 공간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공간상에다가. 그러니까 평면에다 씌우니까 이것처럼 원근법을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그리는 이런 방식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별량의 분포 3차원 그래프를 갖다가 보는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모양새 대략적인 형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뒷면도 보고 싶고 이렇다. 그럼 어떤 방법을 쓰느냐? 여기서 볼 수 없으니까 평면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공간상에 여러분들 실제 공간상에 데이터가 있으면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를 갖다가 앞에서만 보면 평면도 개념은 보이지만 앞에, 뒤에, 위에, 아래에서 다 돌아가면서 볼 수 있다면 그 모양을 완전하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제공하는 그래프적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한번 좀 볼 텐데요. 요 스크립트의 개념은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그대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요 밑에 뭔가 깜빡거리는 게 있어서 작업관리자 층이 좀 보이진 않는데 거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런 부분이 나타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렇게 크기를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려서 여러분들 원하는 모양의 그래프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식을 택했어요. 이 아래서 알뿐만이 아니라 이 그래픽 처리하는 데서는 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공간적인 면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을 뭐 3D 안경을 쓰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의 데이터를 다 돌려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뭐 나머지 또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잠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형태에 따라서 모양을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오늘은 뭐 이게 그래픽이 양이 상당히 많은 거기 때문에 다는 못 보여주지만 여기까지만 봤는데 움직이는 그래프 개념도 필요하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가 계속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의 우리가 배웠던 형태들의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데이터를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기반 플러스 통계적 도구가 들어가서 통계적 지식이 들어가서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이런 데까지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후에 여러분들이 좀 더 다음 과정의 교육 과정에서 보면 우리 개설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통계적 이론도 조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시각화하는 것 같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분야에서 상당히 여러분 분야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나 분석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완벽해질 수 있고 설명력이 있을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이런 것들도 좀 투자해보고 여러분 전공 플러스 알파로 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R에 대한 시험 부분은 이번 한 학기에 대한 부분은 다 마감을 좀 합니다. 뭐 급하게 우리가 뭐 이렇게 하게 되지만 너무 R에 대한 스크립트 자체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이런 정도의 일을
이 아래라는 걸 이용할 수 있구나. 그럼 나중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서 여러분에 맞게끔 조금만 모디파이해서 쓸 수 있으면 여러분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이 될 거고, 기억이 된 걸 자꾸 활용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습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걸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요 알에 대한 부분은 좀 그런 뉘앙스로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봤고, 하여튼 한 학기 수고 많으셨고, 또 여러분들 하는 일 다 잘 되길 또 기원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